자, 여러분, 오늘은 예, 르네상스 중에서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도 받고 그다음에 다 저 뭐죠? 마키아벨리에 대한 군주론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말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영향을 준 북쪽 르네상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인데 이 알프스 이북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알프스 산맥 너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 르네상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좀 헷갈리는 게 무슨 북유럽 르네상스 이건 아니고요. 영국 르네상스, 뭐 프랑스 르네상스, 독일 르네상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프스 이북으로 르네상스가 정파되어 가는 경로를 여러분이 보시면 자, 지도 한번 볼까요? 로마나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지금 문화의 중심지이고 그 영향이 지금 이제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알프스 이북으로 르네상스 전파된 데는 전쟁의 영향, 지금 우리가 프랑스가 계속 이쪽 전쟁 걸어오고 신성 로마 제국도 쳐들어오고 스페인도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그다음에 학자들의 교류, 뭐 이렇게 성직자들이 왔다 갔다 출장을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유학생들이 오고 갔다든지,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상거래, 그다음에 이제 전쟁, 그리고 문화적 교류 이런 걸 통해서 르네상스가 북쪽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쪽은 여러분 르네상스,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는 게 프랑스의 르네상스, 독일의 르네상스, 스페인의 르네상스, 영국의 르네상스인데 이 지역은 좀 특징이 이탈리아하고는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역적으로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요. 도시가 크게 발전한 곳이라면 이쪽 지역들은 도시보다는 농촌적 성격이, 그러니까 중세적인 봉건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이탈리아보다. 그래서 세속적 성격보다는 좀 더 전통적 성격이 강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는 교회가 있고 교황청이 거기에 본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이 굉장히 약화된 세속적 르네상스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알프스 이북은 교회가 강건하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적 사고를 갖고 있어 종교에 대한 경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종교로부터 벗어나기보다는 종교 자체를 인정하고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성향을 오히려 띈다. 라는 것이 이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보시면 알프스 이북과 이탈리아의 차이를 지금 이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사회 구조적으로 도시적이라면 알프스 이북은 여전히 농촌 중심의 봉건제가 잔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으로도 이탈리아가 세속적 교육, 뭐 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면 알프스 이북에서는 여전히 교육의 주체는 성직자들이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알프스 이북은 중앙 집권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국가 단위의 정치가 왕권이 강화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런 식의 국가 단위의 어떤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이탈리아는 여전히 상업적이고 도시지향적 사회죠. 여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지난 시간 보셨지만 분열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주로 아름다움이나 또 세속적인 욕구나,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의 아주 어떤 핵심이라면 알프스 이북은 여기서 조금 성격이 달라진다. 아름다움이나 개인의 어떤 욕구나 세속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종교란 무엇이고 기독교가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가 맞느냐 하는 질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 로마 때 초기의 기독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독교가 중세에 와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중세 가톨릭 교회에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종교의 본질적 성격, 원래의 기독교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향을 띈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종교가 되는 건데 종교를 아예 없애는 무슨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경향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종교의 특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비교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 세속적 르네상스 이렇게 부른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기독교적 르네상스입니다. 이 말은 좀 이상하죠.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적이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붙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휴머니즘, 같은 휴머니즘이지만 기독교를 새롭게 인간적 시각으로 다시 보려고 하는 그런 운동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기독교 휴머니즘, 기독교 인문주의,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 휴머니즘,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크리스찬 휴머니즘은 흔히 학자들이 형용모순이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부딪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휴머니즘이라는 게 인간중심주의면서도 고전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풍이라면 그게 인문주의라고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럼 이제 이 인문주의를 뭘 하는 거냐 하면 고전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데 기독교 관련 문화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예수가 탄생했을 때의 어떤 기록들, 아주 초기적 기록들, 그럼 초기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더 잘 살펴서 기독교가 중세 기독교가 틀렸다. 지금 로만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완전 지배자의 종교가 되었고 잘못된 종교가 되어 있으니 기독교의 본리적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크리스찬 휴머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써놨지만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 저작들의 관심을 깊이 가진 건 똑같은데 문헌을 예전 문헌 중에서도 기독교 관련 문헌들을 연구하는 학풍을 우리는 크리스찬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 휴머니즘은 사실은 굉장히 넓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요한 계기는 밑에 여러분 그림 있죠. 구텐베르그의 활자 개발입니다. 그래서 활자가 등장하면서 크리스찬 휴머니스트들이 글을 쓰면 그것이 책으로 찍혀서 대량 생산되어서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어떤 학풍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휴머니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북방의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차이점은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다른 것이죠. 이탈리아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회화나 조각 같은 화려한 예술이 발달했다면 이제 그로부터 한 100년, 200년 차이가 나는 북부 유럽에서는 주로 문학,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글을 써서 널리 알리는 것이라서요.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요. 14, 15세기 이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기독교 말고 다른 주제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미술 분야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16세기의 북방의 르네상스는 오히려 종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다.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종교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종교를 더 개혁하려는 성향을 띈다. 그리고 14, 15세기에 그리스 로마의 원전을 세속적인 문헌까지 다 보면서 로마 원전을 연구했다면 이제 16세기에 이 북유럽의 북방의 르네상스는 뭡니까? 성서의 원전을 오히려 찾아서 공부하려고 한다. 그리스 로마 고전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대도시의 상인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라면 이쪽은 이제 주로 국왕이나 제후들이 지원을 하는 성향이 있다. 요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탈리아는 14, 15세기,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15, 16세기, 한 100년, 15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제 성향은 상당히 다르다. 이탈리아는 세속적이고 알프스 이북은 상당히 경건한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쪽이 기독교와 영향이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종교개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